안녕하세요. 글로벌 부탄수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갈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일기 정권을 장악했을 때 파리 협정에 탈퇴를 했었죠. 그걸 바이든이 다시 재가을 했는데 트럼프는 다시 2기에서 마찬가지로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폐기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보다는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가 했던 갤런당 마일, 그러니까 연비를 줄이기 위한 그 로드맵을 제시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당시 자동차 업계는 환영을 했죠. 당장에는 투자 비용이 덜 들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차 산업에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몇 년 동안 받아왔던 이 세액 공제를 없애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베타 플랜트 조지아주 공장을 단지 전기차만 생각한 건 아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다.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 뭐 자동차 회사 또 기업체는 당연한 어떤 전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은 항상 오랫동안 미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지만은 최근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제3자적 입장에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적인 입장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치적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일간의 코스피 주식 거래 지표를 보면은 이 첫날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인 게 3,398 정도 됐고 당시 외국인들은 4천 정도 팔았고요. 그런데 3일째 12월 6일 날에는 개인들이 무려 5,800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관들이 연기금이 그것을 커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지수로 보고 있는 주가 지수는 사실 실제보다 더 떨어진 건데 그게 공적 기구로 그 막고 있다는 관여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제 유튜브에 박종원의 지식 한방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박종원 박사가 그로 인해서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죠. 그 신뢰가 무너진 나라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 점도 크게 봐서 트럼프를 당할 대안은 있는가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중국의 공세를 막을 전략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참고해 보시면 내용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과연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정책이 흔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그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이미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었죠. 그것이 테슬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죠. 그래서 뭐 차기 정부의 책임자를 맡을 장관급들은 벌써 이 슬림화 작업을 논의한답니다. 뭐 그걸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일할 정부 효율부에서 같이 일할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정책 강하 비판해 왔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승인 신탁이 위반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기업 간의 합작법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왜 대금을 지출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죠. 뭐 그건 이 정치라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테슬라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이 일론 머스크가 2006년에 더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그들 테슬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네 가지 그 모델 라인을 발표했죠. 중심은 그 모델을 외부 디자인은 자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게 발단이 시작이 됐죠.
그 첫 번째 모델 2012년에 그 모델 S가 출시됐는데 저는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 있는 당시 테슬라의 본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터스의 이제 자동차를 영국 로터스 차를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를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승하면서 그 담당자가 가능한 빨리 돌아오라고 충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당시 현장에서 모델 S의 개발하는 이 현장, 그 생산 준비하는 현장도 직접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테슬라는 파나소닉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협력을 시작하죠. 배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노스볼트 사태에 알 수 있듯이 수요를 맞추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중국이나 한국 업체들이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 테슬라는 지금 가장 그 자동차 입장에서 전기차 입장에서 그 가치를 높게 해준 게 저는 슈퍼차저 충전 스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슈퍼차저는 지금 그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거의 모든 회사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을 공유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죠. 2015년에 모델 X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같이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다시피 ESS, 에너지 저장 사업이 굉장히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를 일단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까지는 그냥 왔었는데 2016년에 테슬라는 그의 마스터 플랜을 바꿉니다. 약간 바꿉니다. 그때는 카 쉐어링을 포함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처음 중요한 게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그 하드웨어를 탑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FSD 하드웨어 4.0이 탑재되고 있는 모델이 출시되고 있는데 뭐 작년까지 3.0이 했던 모델들에 대해서 그 전까지 테슬라는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새로 바뀌더라도 이 하드웨어로 그대로 바꾸지 않고 무선 업체 통해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다른 지금 다른 방법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게 2016년에 시작됐고 그때 테슬라는 처음으로 나는 1년 내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출시하겠다. 근데 그때 말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풀셀프 드라이브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FS의 풀셀프 드라이브 했지만은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 내에는 이 차는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사고 났을 때에는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테슬라하고 지금 분쟁이 1000건이 넘게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테슬라가 이깁니다. 소비자가 집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걸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게 내가 모든 걸 다 그 손대지 않고 자동차 알아서 한다는 걸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모델 3를 출시했고요. 2019년에 모델 Y. 그리고 중요한 또 이슈가 된 게 2019년에 기가 상하이를 중공한 건데 지금 작년에 테슬라 판매 대수가 181만 대인데 그중에 95만 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 공장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2020년에 2천만 대 연간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 올 봄에 그게 폐기됐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보다 중요한 게 기가프레스를 도입한 건데 기가프레스는 지금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자동차 앞부분 앞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모듈을 뭐 70 몇 개, 150 몇 개 부품을 알루미늄 주물 공장으로 한 번에 그냥 찍어내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건데 이 그래프레스는 이드라라고 이태리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드라는 중국 자본이고요. 중국의 CK라는 회사에서 홍콩에서 지금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로 이 기가프레스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존 메이커들은 물론이고 토요타 현대도 토요타만의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이 기가프레스를 공장을 지을 때는 무조건 도입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산 방식 혁신이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테슬라는 그만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 같은 해 4680 배터리를 발표했는데 그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두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는 엄청난 이슈가 됐죠. 뭐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동작까지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로봇에 대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몸체가 또는 목이 360도 헤드라는 지금 그 아틀라스를 발표했거든요. 그거 1년 됐나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훨씬 이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해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체 그 이, 이 플랫폼을 그 공개를 했었는데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게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그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지난번 사이버캡 발표할 때도 아직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그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될지 뭐 테슬라가 항상 그랬듯이 예상의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사이버캡 로보택시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행이 되려면 내후년 정도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 사이버캡이 로보택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더불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주목을 끄는 게 올해 사이버캡을 발표할 당시 일론 머스크는 세 번째 마스터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 대전환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의 모토는 로봇과 AI 회사다라고 이제 그런 포박을 한 거죠. 기업하는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뭐 바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테슬라의 행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기대했던 게 깨졌다는 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던 점을 생각한다면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들이 돈 버는 모습 인정을 하되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지금 미국에서 이미 인구의 해저가 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공동으로 한 정부의 축을 담당하면서 나간다는 건데 일단 조금은 단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미국의 많은 언론이 말하듯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공동정부란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있듯이 둘이 상당히 비중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좀 우리 역사책에 그런 말하죠.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고. 두 사람 다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두 사람이 지금과 같이 저렇게 일론 머스크가 두 팔을 높이 치켜들고 서로 좋은 의미로 같이 일을 하고 있을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당연히 대통령 힘이 세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할 때 알 수 있다시피 일론 머스크 언제 바이든 말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트럼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고 봐야죠. 트럼프도 우리가 일기 때 겪어봤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머리가 더 굳은 80이 다 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두렵죠. 일단 이 상황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IRA 폐지가 정말로 현실화될까? 폐지를 할까? 이런 질문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비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했다가 지금은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또 호의적으로 또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바꿨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그런 이 성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런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될 것이 기업가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두운 것까지, 그늘까지 모두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내용 결코 아니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정부 효율부가 일론 머스크하고 그의 다른 사람하고 의해서 이끌어졌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금 그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것이 전기차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소식이 오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